자, 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야기로 갈 텐데요. 조국 장관 페북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윤석열의 가장 피해자이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이 명예회복해서 이렇게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 치웠지만 조국 장관 사진 하나 안 치운 이유가 저런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국가공조직인 검찰청이 윤석열 일가 일파 수호청으로 변질 전락하였다. 윤석열 총장 재직 시절 검찰 내부 기밀을 이용하여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든 검사가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 또는 요청으로 만들어졌는지, 총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대검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들어 장모를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조목조목 옹호해 놓았으니 지검 수사팀이 어찌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묻혀 있었을 것이다. 이 수사 지휘를 극렬히 비난했던 검사들은 현재 침묵 중이다. 윤석열 일가 일파 수호청, 장모와 함께하는 검찰, 장모를 변호하는 검사들, 이름하여 요즘에 변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걸 그 검찰의 통상적 업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 도대체 하지 않는 일은 뭡니까? 뭐 검찰총장 뭐 뒤닦아주는 일 빼고는 다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총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결국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그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밑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수사 관련된 정보를 그 수합하고 다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도 그게 뭔가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니까 준비를 한 거지. 그게 일상적으로 각 파트에서 다 수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 정보를 취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걸 가지고 국민들은 모르겠거니 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라 그러면은 아, 그런가 보네요 하고 우리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너무 화나게 합니다, 예. 이건 하는 짓이. 또 하나 떠볼게요. 페이스북. 2020년 3월 대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작성. 2020년 4월 대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장 작성. 이게 다 일리 없다. 난 여기서 굉장히 빵 터졌어요. 이게 다 일리 없다. 그치? 이게 밖으로 드러난 거지. 뇌물을 받으면 밖으로 밝혀지는 게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 예. 물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도 저는 미약하다고 생각해. 그냥 예상했거니와 뇌물 사건 한 3%만 밖으로 드러난다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들 룸사롱 가서 술 먹은 거 한 번 걸렸다고 한 번 먹다가 걸렸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장관 사퇴 2019년 10월 14일 사퇴한 2주 뒤인 12월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 정보조직 세칭 범정의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물론이다. 이 범정이 지금 손준성이 장으로 있던 곳이고요. 이 권고를 수용 실천할 시간이 왔다. 법률 개정도 필요 없는 사안이다. 지금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무부 산하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런 걸 권고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국회에서 뭐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바로 폐지시켜버려도 되는 거를 예. 질질 끌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사단도 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사실은 뒤쳐서 하는 조직이잖아요. 판사 사찰하는 조직이고. 그러니까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는 그 부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뭔가 수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범죄 정보를 뭘 기획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딱히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검찰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범죄 정보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한테 이게 해가 되는 건지 우리 총장님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범죄가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대검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자기들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 범정 자체가 나서가지고 이런 일을 다 꾸민 건데 이 범정이 윤석열 일가만 이렇게 봐줬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각종 대기업도 다 줄대고 있었을 거고 그 단편적으로 보이는 게 김건희가 야수파 그거 걸작전 할 때 그렇게 한 2주 사이에 웹자보가 금방금방 업데이트 될 정도로 협찬이 팍팍팍 늘어나는 거 보면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보호해주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득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경원 고발 12건 모조리 불기소 된 것도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도 조국의 시간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범정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공무원들인 거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딜하는 그런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해왔고 이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주장하신 게 아닌가. 영화 더킹에서도 그런 파일 같은 거 이제 작성해서 하나하나씩 꺼내서 그때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냥 폐지해서 이런 수순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수사권 분리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수사권이 없는 조직에 범죄 정보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을 윤석열부터 때리는 걸 안 하고 이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상당히 큰 틀에서 볼 시각도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차님이 최강욱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일부 언론에 묻습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제게 연락하여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요구서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였다면 그 초안에 청와대나 법무부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실이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면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그대로 추진되어 징계 의결서에 같은 내용이 담겼다면 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에 반대하는 실무자들을 다그쳐 무조건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호통쳤다면 그런데 지금 제 텔레그램에 조국 보냄이 선명하게 드러난 초안이 들어있다면 조국을 누르니 조국 장관의 캐리커처가 그대로 나와 있다면 다음 날 보니 조국 장관이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면 근데 그걸 제보한 여성이 있고 그가 곽상도 의원을 만나 몇 달 전 호텔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국민의힘이 벌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어 기사로 쓸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정말 뼈를 때리는 페이스북이었어요. 네. 기자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왜 이렇게 불공평해? 지금 이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원액이 너무 진해서 물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 심지어 대검의 검사들이 장모 변호사 역할까지 한 사건. 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박지원하고 조성은이 롯데호텔 어디 일식집에서 밥 먹었다. 그래서 정치공작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정말 해도 너무한 이 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박지원하고 조성은 씨를 그렇게 조명을 할 거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밥 먹었다더라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합니까 바보같이.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그 두 사람은 우리 박지원 그 국장이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탈당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탈당해서 그 다른 당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그 놀랄 때 처음 봤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두 사람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조성은 씨는 박지원 의원의 굉장히 근접해서 수행을 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적으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박지원 원장이 내가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임무를 주기 위해서 만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은밀한 일이 필요했다면 왜 원장이 직접 나섭니까? 그리고 원장이 직접 나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은밀하게 했겠지. 다른 사람들 싹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식당에서 왜 그 사람을 만나냐고요. 그리고 롯데호텔 여기 소공동 38층은 호텔에서 객실에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랑 다릅니다. 그리고 38층에서 밥 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박지원 원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 단둘이서 호텔에서 그러니까 거기 일식집에서 밥을 먹은 거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박지원 원장하고 밥을 먹은 사람들이 나도 거기서 밥 먹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롯데호텔이라는 그 단어와 단둘이 밥 먹었다 이거를 조합해서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었던 마음 하나랑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제 어제 그 고소장을 낼 때만 하더라도 고발장을 낼 때만 하더라도 성명불상에 한 명이 더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셋이 밥을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저희도 전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한 명 어떻게 찍었니? 그 윤 캠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그게 누군지 나왔죠. 예. 국정원 출신의 홍준표 캠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펄펄 뛰는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조성은이나 박지원을 따로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주제는 따로 있었는데 몸도 앞서가시는 바람에 제가 끌려갈게요. 윤석열과 술을 많이 마셔서 너 입 닥쳐. 내가 다 까면 죽어. 나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갈 수도 있어. 윤석열. 나 술 마신 적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 윤석열 너 기억이 가물가물한 듯하다. 난 다 적어놨다. 왜냐하면 이게 나는 진짜 비열하다고 보는 게요. 윤석열이 정치인들하고 술 안 마셨겠어요? 주강덕하고는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그 청문회에서 막 오히려 그 윤석열 보호하던 그 조폭돌마이들이 있잖아요. 그 다 윤석열은 뭐 하다못해 뭐 중앙일보 사주, 조선일보 사주랑도 술 처먹는데. 그럼요. 재판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셨잖아요. 얘는 다 그렇게 만나고 다녔던 게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정치였던 거예요. 대접받고 어유 우리 윤 총장이 모셨어. 요거 받았던 놈인데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 그만두지 않는 한 이거 안 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당신이랑 술 마신 적 없어라고 말하면 박지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빡이 치겠냐고. 왜냐하면 이게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윤석열의 헛발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를 걸 때 당내 올가미를 벗어나고 민주당 쪽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고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박지원은 현재 정권의 국정원장이고 그 자리엔 홍준표 캠프의 모 인사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라고 일단 쌍피를 노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홍준표 캠프 인사는 지금 그날 영수증 뭐 CCTV 타임라인 CCTV 다 공개했어. 난 거기 간 적이 없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건드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양쪽이 된 거예요. 이런 멍청한 짓인데 박지원 입장에서는 지금 난 다 적어놓는다.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누가 봐도 윤석열 박지원 원장이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술을 안 마셨는데 마셨다고 할 가능성이 0%예요. 허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이 박지원을 만났을 가능성은 100%예요. 근데 만난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왜? 이 국면 벗어나야 되거든. 이 상황에서 홍준표 캠프까지 같이 건드림으로써 내가 봤을 땐 자멸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듣보잡이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겠죠, 두 사람이.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던 시절에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야당의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협조를 하지 않는 민주당의 약간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당연히 만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 그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지원이라는 사람과 윤석열이 만났다 그러면 당연히 만날 수 있겠구나. 민주당 사람만 아니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너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이 지금 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이니까 저 사람 민주당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 만난 적 없다. 그런다고 그게 말이 뭐 크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그 유튜브를 가면 소위 극우 태극기 부대 성향의 유튜버들은 있잖아요.
윤석열 캠프보다 물타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야, 이거는 박지원이 민주당 도우려고 공작했던 게 드러난 거야. 요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본질을 흐리는 윤석열의 그 사실 국정농단에 가까운 짓을 정치공작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요게 너무 일찍 이걸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빠져나갈 길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계속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에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난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정말 뻔뻔한 거짓말을 이명박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깨진 게 그 뉴스버스가 이제 또 가장 최근에 낸 보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도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21일 이후에 첫 보도까지 7월 21일이라고 하는 날이 뉴스버스가 조성은한테 5장의 캡처 파일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21일 이후에 첫 보도까지 조성은에게 받은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조성은 박지원이 만났던 그 시점의 그 뒤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뉴스버스는 조성은하고 쌍두마차로 윤석열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죠. 팩트 폭격을 해버리거든. 그렇죠. 7월 21일 이후에부터 첫 보도가 있었던 9월 2일 사이에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그 사이에 지금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 지금 타임라인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약간 말 잘못했는데 7월 21일에 전달하고 그 후에 조성은한테 받은 자료가 일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조성은 뉴스버스한테 자기 자료를 주고 박지원뿐만 아니라 자기 일정을 소화를 했겠죠. 네.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무슨 뭐 정치 공작을 하는 그 타이밍에 조성은이가 나 정치 공작 할 사람하고 만났으라고 공개하는 그런 미친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너네 다 짜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조성은이 뉴스버스의 보도 일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뉴스버스에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제보자를 설득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 먼저 보도를 며칠에 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한 다음에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처음 되고 나서 9월 2일에 되고 나서 4일 후인 9월 6일 날 고발장을 전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텀에는 이들이 나는 내가 제보자로서 나서고 싶지 않다.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옥신각신한 그 사이가 있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작당을 해가지고 이날 뿌렸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보도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혁수 기자하고 그 식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혁수 기자가 눈치를 챈 거죠. 뭔가 그 당시에 검찰에서 너무 문건이 있었던 것 같은 눈치를 채가지고 계속 캐물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증거 이게 조성은 씨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캡처해뒀던 사진을 몇 장을 이렇게 기자한테 전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이 된 거니까 보도할 가치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2달 넘게 걸렸냐? 조성은 씨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보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도하면은 내가 너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보도를 끝까지 반대해서 전혁수 기자가 설득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날짜를 그냥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보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도대체 공작이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오는 과정에 이제 희대 명언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물타기 하기에는 원액이 너무 진하다. 그러니까 손준성이 보낸 것이 확실해짐으로써 저는 이건 물타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윤석열 지지자 붙들기. 맞아요. 그 프레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한 적이 없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장모 대응했던 대검의 문건 있잖아. 요것도 윤석열이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을 능가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 거야. 나는 박지원 만난 적 없다랑 똑같이 그 보고 받은 적 없다. 검찰총장일 때.
이 새끼 아주 정말 아주 이 정치 금방 이상한 데 배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통한다는 거를 네. 몸으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쪽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지지율도 이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움찔했는데 출렁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찾고 심지어 약간 올라가는 반등의 요소가 보이니까 윤석열이 야 봐봐 홍준표랑 민주당이 작당해가지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민심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가 어느 정도여야지 예를 들면 조성은의 무슨 뭐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등 임금을 체불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신저 공격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지금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졌느냐. 뭐 양념으로 MSG로는 뭐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이라는 애를 믿으면 믿으라고 그래요. 같은 유튜브 안에도 미친놈들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떤 프레임이냐면 윤석열이 알았냐 몰랐냐 시켰냐 안 시켰냐 이 프레임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 손준성이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됨으로써 윤석열은 몰랐을 리 없다. 최소 몰랐을 리 없고 심하면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대검에서 윤석열 장모 변호사들이 검사라는 직업을 갖고 변호사들이 생길 정도면은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진짜 미친놈이었네. 그럼요. 이미 나는 그게 됐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계할 것은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에 너무 집중을 하면 저쪽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윤석열은 그냥 부도덕한 자예요. 박근혜를 말하면 완전히 탄핵돼야 될 자인데 내 책임이 없고 손준성이 우리 총장이 시킨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만약에 형사적으로만 접근하면 윤석열이 면죄부를 받는 걸 경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그 시절에 어떤 스타일로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너무 실무자들의 업무에 너무 세세하게 끼어들어 가지고 보기 안 좋다는 그 평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과에서 저과로 옮겨라, 뭐 이 서류를 이렇게 해라, 저기로 넘겨라, 뭐 복사해라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시시콜콜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총장답지 않다, 좀 대범하게 일을 해라 한 이런 평가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겼던 사람이 이 부하 직원들이 그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었는데도 몰랐다고요?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검찰총장 할 때 그냥 정말 대범하게 크게 움직이던 그런 스타일을 보여줬다면 그래 모를 수도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그게 아니에요. 너무 쪼단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은 그런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